예.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이제 금요일이고 또 6월 말일이고 또 이제 올해 상반기 마지막 날이죠, 그죠? 아무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6월 달에는 뭐 이런저런 이제 뭐 악재성 뉴스들이 많았었는데 그냥 뭐 무난하게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뭐 7, 8월 달에 이제 폭락 나온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이따가 또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7, 8월 달에 폭락이 나오는 게 아니고 5월 달, 6월 달에 폭락이 나와서 7, 8월 달에 저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6월 달까지 조정이 안 나온 거예요. 이 얘기는 뒤에서 또 아무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예, 어서 오세요. 아무튼 이제 조정보다는 그죠. 조정이 또 올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조정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열심히 그죠?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그리고 또 늘 주식을 들고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또 7월을 또 준비해야죠, 그죠? 자, 오늘은 이제 어제 약속해드린 대로 이제 뭡니까 그 종목들이 이제 급락했다가 올라올 수 있는지 이게 회복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그런 걸 구분하는 방법들 그리고 요거는 회복이 되겠다 요건 안 되겠다 이런 것들 알아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거 준비했고요. 방송 제목이 오늘 그래서 낙폭과대주의 회복 가능성 이거 분석하는 방법 요걸로 써놨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지수 얘기부터 좀 해드리고요. 오늘 올라온 테마주들이 몇 개 있거든요.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뭐 아스파탐 그죠? 아스피린이 아니라 아스파탐이라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거 대체 수혜주들 올라온 게 있어서 그런 거 좀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죠. 자, 어서 오세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시향은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앞에는 이제 긍정적인 게 아니라 되게 힘들었는데 어떻게든 잘 이겨낸 거고 그죠?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이 너무 부정적이기 때문에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지수부터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면 지수 얘기는 좀 짧게 할게요. 왜냐면은 뒤에 할 말이 많아서 내용이 많으니까 지수는 최대한 짧게 얘기하고 그리고 좀 이따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는 녹화 방송 꺼버릴 겁니다. 끄고 얘기할 거예요. 유튜브야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내보내겠지만 여기 사이트 쪽은 녹화 꺼버릴 거니까 잘 들으시면 돼요. 자, 일단 오늘 아침에 이제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좀 빠졌었어요. 코스피는 마이너스 0.3%까지 빠졌었고요. 코스닥은 거의 1% 마이너스 1% 가까이 빠졌다가 끝날 때는 이제 아랫골이 길게 달고 플러스 0.75% 상승 마감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약간 투매가 나왔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은 어제처럼 투매가 안 나왔어요. 어제 지수가 오히려 덜 빠졌었는데 어제 지수는 덜 빠졌었지만 종목들은 많이 내려왔죠, 그죠? 근데 오늘은 아침에 지수가 막 어제보다 더 빠지는데 별로 개별주들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느꼈죠. 이제 던질 것도 없나 보다. 이제 팔 것도 없나 보다.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튼 지금 이제 이쪽에 지수는 오늘 좀 아침에 좀 하락을 좀 했었지만 투매도 거의 안 나왔고 그냥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형주 쪽도 무난하게 잘 끝났고 중소형주 쪽도 무난하게 잘 끝났는데 뭐 여전히 개미들이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개미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면 투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지수가 뭐 급락한다 아니면 절대 안 떨어진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시황을 잡아주는 사람도 문제지만 그렇게 듣고 믿는 사람도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시황은 그렇게 잡는 거 아니에요. 내일 올라간다 떨어진다 그거 뭐하러 맞춥니까? 지수 올라가는 거 맞추면 누가 뭐 나라에서 훈장이라도 주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뭐 수익률에 직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초짜들이 그러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그런 건 안 하셔야 돼요. 내일 지수가 올라갈지 말지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요.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맞추기도 힘들고 맞춰봤자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수들이 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런 행동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지수 얘기는 여기서 끝낼까요? 별로 할 게 없어요. 하나 있다. 뭐 기관이 오늘 좀 잘 사줬어요. 오늘 이제 코스피 쪽을 보면은 기관이 평상시에 별로 안 이쁜데 오늘은 그래도 이쁜 짓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왜냐면 외국인이 뭐 많이 파는 건 아닌데 조금 팔아요. 그러니까 뭐 수급이 그렇게 좋진 않죠, 그죠? 근데 오늘은 기관이 맘먹고 다 샀어요. 기타법인까지, 그죠? 기타법인은 기관은 아니지만 아무튼 다 샀어요.
코스닥도 외국인은 조금 팔았는데 여기 금융투자가 좀 많이 샀어요. 그래서 오늘 괜찮았습니다. 네. 기관이 오늘은 좀 역할을 해줬다. 오늘은 칭찬받을 행동들을 이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좋게 보시면 되고요. 이게 아침부터 이게 보면은 기관이 그죠? 이게 초록색인데 기관이 아침부터 계속 꾸준하게 샀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네. 그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지수가 떨어지다 말고 한번 올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기관이 평상시 이렇게만 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죠? 네. 오늘 괜찮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자꾸 이제 조정 타령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어제 그래서 우리나라도 투매가 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그 전 세계 증시 어디 조정 나오는 데가 아직 없어요. 여기 보면은 다우지수 그냥 저점은 이제 높이면서 횡보하고 있고요. 그죠? 나쁜 게 아니죠. 이미 조정을 계속 받고 있어요. 근데 무슨 조정이 또 온다는 건지 나 모르겠어요. 자꾸 미국이 조정 온다 그러는데 아니 지금 옆으로 이렇게 돌린 지가 지금 거의 1년 다 돼 가거든요. 여기가 7월달, 8월달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년 다 돼 가는데 이게 조정 아닙니까? 근데 무슨 조정이 또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나스닥이 조정 온다고요? 나스닥이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옛날에 떨어뜨린 거 한 반밖에 안 올라왔어요. 물론 좀 떨어질 수 있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한 걸 가지고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고 그걸 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냐 이거죠. 떨어지는 게 당연하지. 근데 안 떨어져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게 뭐라고요? 코스닥 공매도, 코스닥 고퍼스, 나스닥 공매, 그건 이제 미국 쪽이고 나스닥 공매도는. 근데 우리나라 개미들이 서학 개미들이 1월달부터 6월달 그죠? 상반기에 가장 많이 산 외국 주식이 뭔지 아세요? 뭐냐면 1위가 그거예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까봐 그 기대감에 뭘 샀냐면 미국 20년물 국채 올라갈 때 3배로 올라가는 그 ETF를 사놨어요. 근데 최근에 금리도 안 올라가고 국채 가격도 계속 바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 지금 굉장히 힘들어해요. 왜냐면 뭐냐면 외국 제가 개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잘 보셔야 된다니까. 내일 지수가 올라요 떨어지나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개미들이 지금 미국 쪽에서 뭘 사놨냐면 이제 기준금리 이제 동결하고 이제 인하할 거다 그 기대감에 국채를 사놨는데 이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가격이거든요. 근데 작년 여기 8월 이후에 안 움직여요. 차라리 주식을 사놨으면 미국 주식 사놨으면 뭐 벌써 이만큼 갔죠.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사놨어도 한 15%에서 20%는 수익이 났을걸요. 망한다고 했던 SK 하이닉스를 사놨어도 괜찮았을 텐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제일 많이 사놨어요. 이와 관련된 3배짜리 ETF. 그럼 뭐예요?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손해도 아니겠지만 그죠?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으로 많이 사놓은 게 뭐냐면 나스닥 폭락한다. 나스닥 폭락할 때 3배 수익 나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2배짜리인데 3배짜리 그거하고 또 뭘 많이 사놨냐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한다 3배짜리 ETF. 이게 웃긴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보면은 나스닥 지수가 안 떨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개미들이 이거 폭락한다에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고요. 무려 3배짜리를. 그러니까 나스닥이 10% 급락하면 그 사람들은 30% 수익이거든요. 근데 거꾸로 10% 오르죠? 그럼 30% 손실이고 만약에 옆으로 횡보하죠? 그러면 아마 답답해서 미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그렇게 많이 사놨다잖아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월이면 언제인데 여기 아니에요. 현재까지 이거 나스닥 지수가 폭락할 때 돈 버는 걸 많이 사놨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폭등했잖아요. 항상 거꾸로 간다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개미들은 항상 거꾸로 가요. 그 다음으로 많이 사놓은 ETF가 뭐냐? 서학개미가 많이 사놓은 ETF 중에 하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할 때 돈 버는 ETF, 3배짜리 ETF를 사놨거든요. 인버스죠 그러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여기가 1월달에 2,500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은 3,700까지 왔거든요. 그거 얼마 올라온 거예요? 대충 계산해도 50% 가까이 급등했어요. 그러면 그쪽이 얼마 손실이에요? 3배짜리니까 그러면 이론상으로 150% 손실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죠? 한 60에서 70% 이상 손해났다고 보면 돼요. 1월달에 여기서 샀으면 엄청나게 손해 많이 봤거든요. 그쪽은 회복도 잘 못해요. ETF는요, 괴리율이 너무 커지면 나중에 회복이 안 되거든요. 차라리 그냥 우리나라 주식을 샀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개미들은 항상 거꾸로 갑니다.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개미들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요? 폭락한다에 들어가 있는데 더 올라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계속 이러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계신 길이 맞으니까 한눈 팔지 마시고 앞만 보고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서 이제 반도체 망한다고 할 때 그때 이거 엄청 사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도 그래요. 근데 거꾸로 막 올라가죠. 막 올려놓고 나서 이제 정고점 근처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제 바닥 나왔다고. 바닥에서는 더 떨어진다고 그러고 정고점 오니까 아, 이제 바닥 나왔다고. 그러면서 더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죠. 꼭 잊지 마세요. 주식시장은 어디로 가냐고요? 개미들 수익 안 나는 방향으로 가요. 그렇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전 세계에서 조정받는 증시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사람들이 걱정들이 많으셔서 그러고 있는 거고,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저희 방에서도 오늘 매도사인 나간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삼보 모터스예요. 이게 얼마 전에 그 수소 전기차 그 테마가 돼가지고 사놨는데, 조금 이제 사자마자 수익이 좀 나다가 5월 말하고 6월 달에 좀 눌러놨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주 괜찮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죠? 네. 상한가 갈 뻔했어요. 근데 10원 차이로 못 갔어요. 그래도 20% 이상에서 끝났는데, 오늘 뭐 수익도 좀 실현했고 가지고 있습니다. 다 안 팔았어요. 거래가 제법 많이 나왔죠, 그죠? 세력이 나갔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 어쨌든 수급이 아주 좋아졌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제 종목들 이거 최근에 사드린 건데, 이거 언제 샀더라? 한 달 됐구나, 그죠? 네. 4월 말에 샀네. 여기에서, 그죠? 네. 수익 나다가 5월달, 6월달에 잠깐 눌렀다 올라온 거예요. 스윙으로 추천한 거라서 아무튼 잘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오늘 수익이 좀 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런 거 말고도 저기 뭐예요? 많이 올라왔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인지 컨트롤스 이런 거 오늘 급등했죠. 그 다음에 대형주 중에 현대모비스 차트 괜찮죠. 그래서 바닥 찍고도 이제 우상향으로 돌아서는 거고요. HL 만도, 이것도 이제 뭐냐면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대형주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빠지다가 역배열에 있다가 이렇게 역배열 이렇게 떨어지다가 정배열로 돌려 세우는 거예요. 제가 한 3주 전인가 이런 강의 해드렸었죠. 대형주들이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서 돌아서서 올라간다고. 이거는 조정이 오는 게 아니고 조정이 끝났고 확실하게 끝나고 우상향으로 틀은 거라고. 조정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것도 이제 우상향으로 틀어서 돌려 세운 거죠. 자동차 부품주예요. 정말 경제가 안 좋으면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잘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성우하이텍 오늘 흐름 괜찮죠? 한국 무브넥스, 그죠? 이것도 5% 올라왔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4월달 5월달에 한번 들었다 놨어요. 근데 지금 다 안 내려오고 또 올라가려고 하죠. 일지테크 괜찮아요, 그죠? 대우부품 괜찮고, 화신 신났어요. 현대위아 대형주죠? 좋잖아요. 누가 조정한대요 지금? 아니, 조정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기다리는 조정은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개미들이 뭐하고 있어요? 동학개미건 서학개미건 미국개미건 다 그냥 나스닥 폭락 나오는 거, 반도체 폭락 나오는 거 거기다 걸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뉴스 보고. 연초부터 3, 4월달까지 반도체 망한다고 얼마나 그랬습니까? 일본, 미국이 또 중국의 반도체 견제한다고 막 그래서 더 안 좋을 거라고. 그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다 했던 거거든요. 5년 전에. 또 그래 또. 2018년, 19년 그때 미국이 중국을 제재했잖아요. 반도체 불기 못하게 하려고. 그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버린 사람들 후회 많이 했습니다. 그게 올해 초에 벌어졌던 똑같은 일이라니까. 이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그죠? 사야 되는 자리라고, 버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뉴스 보고 많이 버렸죠. 어쨌든 자동차주들도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부품주들입니다. 그죠? 이런 게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아스파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그 WHO 있죠? WHO에서 그 거기 무슨 암 관련된 산하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스파탐이라는 그 이게 감미료예요. 설탕 대체제인데 왜 제로콜라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제로콜라 이런 데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이제 저기인데 이게 발암물질로 이제 추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발암물질로 이제 등재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겠죠. 그죠? 네. 이게 그러니까 천연 감미료도 아니고 인공 감미료인데 그 얼마예요? 설탕보다 200배 세답니다. 이게 뭐가 이게 몸에 좋겠어요. 응? 그렇죠? 네. 이게 뭐가 몸에 좋겠어요. 차라리 원당을 넣어주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거죠. 응? 원자재 값 싸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제로콜라나 그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응? 몸에 안 좋다니까 그런 거.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오늘 그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는데 그 올라간 게 뭐 이런 게 있죠. 잠깐만요. 어제 시간에 상한가 간 게 경인양행인데 오늘 뽑았었어요. 장중에 17%까지 급등했었고요. 거래도 뭐 좀 있었고, 네. 근데 아무튼 뭐 많이 가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당이 상한가 근처까지 갔다가 내려왔는데 대한제당은 세력이 다 저기 끝난 주식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돌려세워서 올라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뭐 정부에서 라면값 내려라, 밀가루값 내려라 이제 그래가지고 개미들이 그 뉴스 보고 투매했죠. 차트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쵸? 이거 무슨 뭐 이렇게 그리라고 해도 그리기 참 힘든 차트인데 이런 게 나왔거든요. 여기서 이제 개미들 손절 많이 했겠죠. 뭐 보고 뉴스 보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장중에 이제 뭐 뜻밖의 호재가 나온 거죠. 그래서 26%까지 급등했었는데 손절하신 분들 많이 억울하시겠죠.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본전 왔을 텐데 굳이 안 팔아도 되고, 그죠? 네. 이거는 세력들이 나갔다기보다는 잘 해놓은 겁니다. 아무튼 뒤에서 또 한번 얘기할게요. 그냥 개미들 투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삼양사 좀 올라왔었고, 그죠? 네. 삼양사는 여기서 특별하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설탕 때문에 상한가 갔던 건데 이거는 매집한 게 아닙니다. 그냥 잘 만든 네오크레마 좀 급등했었죠. 최근에 다른 것 때문에 들었다 놨다 했었는데 오늘 좀 올라왔었고요. 근데 다 윗꼬리 길게 달고 이렇게 끝났잖아요. 근데 상한가 근처에서 끝난 게 있어요. MSC. 그때 왜 여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할 때 10년 전에, 그죠? 10년 전에 그 12년 전이구나. 그때 후쿠시마 원전 그 문제 생겼을 때, 터졌을 때 그때 대봉 LS하고 MSC가 많이 갔다고 했었죠. 그때 얘기 들었을 때 뭐 추천한 건 아니고 그냥 히트나 좀 드리고 싶어서 했던 건데 대봉 LS는 그때 상한가를 뽑았었어요. 물론 이제 상한가 들어가서 끝나진 않았지만, 그죠? 근데 요건 이만큼 가가지고 전고점까지 갔었거든요. 근데 MSC는 그때 거기까지 못 가고 그냥 조금 그래도 한 15%? 한 15% 정도 올라가다 말았거든요. 근데 여기 거래도 없죠. 여기 회사 되게 괜찮아요. 근데 요게 이제 근데 이런 거는 일반 개인들이 안 사요. 어디 무방에서 추천도 안 나오고 전문가들도 이 종목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오늘 거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게 거래가 이렇게 터지는 주식이 아닌데 아무튼 오늘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래서 되게 괜찮습니다. 여기. 아무튼 이게 오늘 상한가 근처에서 끝났어요. 요게 그 인공감미료 말고 천연감미료 스테비아 그런 거 있잖아요. 스테비아 들어보셨죠? 그거 관련된 거를 이제 제조 판매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실제 수혜 준 거지. 그냥 설탕 파는 데가 아니고 실제 대체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돈도 많이 들어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인상가처럼 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방 추천주는 아닌데 옛날부터 제가 이거 되게 좋아했던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런 게 이제 급등을 했죠. 그러니까 잘 보시면 조종장이 아니잖아요. 대형주도 돌려 세워서 가고 우리나라의 자동차 부품회사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무슨 조종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언젠가 조종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하세요. 그래서 개미들이 다
미국이건 한국이건 여기저기 조종 오는 쪽에다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아직 안 옵니다.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도 수익 내기가 참 어려운 게 주식 시장인데 손실 나는 쪽에 베팅하는 사람 돈 벌기 쉬운 줄 아세요? 되게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려워요. 그게 더 어렵다니까. 차를 전진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보다 후진으로 하는 거, 후진하면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네. 어쨌든 자, 시황이랑 이제 특징주들 몇 가지 얘기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죠. 자, 약속대로 녹화는 꺼버릴게요. 끕시다. 유튜브 쪽에 남겨놓을 거고요. 네. 유튜브도 이제 이거 방송 딱 끝나면 링크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는 분들은 계속 들을 수 있게 일부 공개가 되거든요. 유튜브 지금 실시간 방송이 딱 제가 여기서 방송 종료하면은 일부 공개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링크를 계속 갖고 있는 사람은 보던 사람은 계속 볼 수 있는데 새로운 사람은 못 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좀 늦게 올릴 거예요. 이 뒷부분은 잘라버릴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기법 강의를 좀 세게 할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만 듣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어제 슈퍼엘니뇨 얘기했었죠. 슈퍼엘니뇨. 그 얘기하다가 이제 농업 관련주를 좀 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다고 했었는데 그거는 뒤에 얘기를 하도록 하고 오늘의 핵심은 인상과 보라티알 요거니까 설명을 쭉 하죠. 참고로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기법 강의를 미리 하고 왔어요. 회원들한테 오늘 밤에 얘기할 건데 밤에는 시간상 얘기를 많이 못하니까 여기서 이제 많이 해놓고 내가 저녁 방송 때 또 얘기할 거다. 그러니까 복습하러 들어오셔라 그랬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이제 급등을 하잖아요. 이 종목은 인상가인데 호재가 나와서 이제 뭐 아주 수급도 좋고 그래서 주가가 급등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과열이 됐다가 그리고 이렇게 이제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종목에 따라서는 이제 바로 회복이 가능한 게 있고요. 회복이 불가능한 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애매한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이제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거거든요. 자,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인상가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이제 그걸로 이제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죠? 밑에서부터 좀 짧게라도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처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얘기 나올 때 그때 살짝 움직였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거래가 막 밀고 들어오면서 세력이 들어오면서 매집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그 다음에 저기 뭐예요? 상한가가 나오죠? 상한가 들어갈 때도 거래가 꽤 많았고요. 괜찮았었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력들이 이제 크게 팔았다기보다 돈이 들어오면서 밀어 올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루 쉬죠? 쉬어요. 아주 잘 쉬었어요. 이거 생각해보세요. 상한가 간 종목이 그 다음날 이렇게 거래를 확 줄여서 이렇게 쉰다는 거는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대단히 어려운 거라고. 물량을 완전히 장악했기 때문에 다음날 급등도 안 나오고 급락도 안 나오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이제 거래가 없는데도 급등을 한단 말이에요. 왜? 물론 이게 뭐냐면 저거였어요. 과열돼가지고 3일 동안 이제 거래 못하게 거래 방해한 거지. 10분 단위 거래 있죠? 단일 거래. 네. 그래서 거래가 줄어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통제가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보라티알이 추가 급등할 때 이게 올라간 양봉이 2개 더 나왔는데 보라티알은 인상가의 후발주자예요. 그러니까 인상가가 상한가 갔다가 더 이상 못 가고 이제 단기 과열 지정돼 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인상가 못 가네? 그럼 내가 가야지. 그래서 그 다음에 보라티알이 갔는데 보라티알이 가는 걸 보고 인상가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는 꼬인 거예요. 원래 패턴은 뭐냐면 자 3일 동안 단기 과열 걸렸죠? 그러면은 3일 동안 이제 잠깐 쉬어요. 이거 더워라 그러면서. 등산 좋아하시죠? 맨 밑에부터 맨 정상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올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죠. 중간에 어느 정도쯤 되면 잠깐 쉬었다가 숨 한 번 돌리고 또 올라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잠깐 쉬어야 되는데 그 쉬는 사이에 이제 보라티알이 가요. 보라티알이 이만큼이 이제 그때 올라온 거예요. 상한가 치면서. 그럼 인상가가 쉬어야 되는데 거꾸로 보라티알을 쳐다보더니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전 계획이 꼬인 거지 이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사실. 후발주자 가는데 왜 따라가 자기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날 시간에서 이제 급락하고 아침에 이제 폭락했거든요. 근데 장중에 보면 잠깐 들었다 놔요. 이런 거는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지금 좀 짧게 얘기를 하는, 핵심만 얘기하는 건데, 왜 안 좋냐면 반등 나온 거예요. 반등 나온 거예요. 아침에 급락 출발했는데 장중에 끌어올리면서 급등했었거든요. 그리고 거래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돼요? 시초가 무너뜨리고 마이너스 14%에서 끝나죠. 시초가가 마이너스 9%였는데 그거보다 5% 낮은 마이너스 14%에 끝난다? 이거는 뭐냐면 세력이 물량을 정리하고 나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런 종목을 이제 어디 가서 물어보겠죠. 무료 종목 토론방, 무료 방송, 뭐 유튜브 이런 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존경하는 전문가 선생님, 인상가 좀 봐주세요. 그런 거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는 절대 안 봐드려요. 왜 안 봐드리냐면 저녁에 50분짜리 강의하는 거 이것도 바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 답변을 어떻게 다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물어보셔도 전 얘기를 안 해줘요. 저녁 방송 때는 그렇게 안 해드려요. 솔직히 제 가족이 갖고 와서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전 박치기예요. 누가 이런 거 사라 그랬냐고. 그리고 저는 얘기 안 해줍니다. 가족 간의 종목 진단도 안 해주는데 저녁 방송 때 그런 거 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 회원들은 해드리죠. 그죠? 회원들은 이제 그런 걸 원해서 들어오신 거고, 또 진단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드리면은 잘 따라하세요. 근데 무방회원들한테 종목 진단 안 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단해드리죠? 그럼 다른 전문가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그리고 또 물어봐요. 더 웃긴 건 한 달 있다 나한테 가서 또 물어봐요. 네. 물렸으니까 또 물어봐요. 네. 똑같은 종목. 네, 기억 못할 것 같죠? 다 기억해요. 그래서 안 해드립니다. 네. 힘만 들거든요. 보람도 없고. 근데 이제 아무튼 여기에서 이거는 무료 공방이나 그런 데서 물어보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나온 음봉이 아니기 때문에, 즉 거래가 앞표보다 적기 때문에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가지고 계시면 올라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 얘기하죠. 과열됐으니까 들어가지 마라. 그러니까 의사로 치면 저는 그런 스타일이죠. 네. 안 아프게 해주는 사람. 옛날에 그 화타 아시죠? 삼국지에 나오는 화타. 네. 화타 형들도 명인데 형제 중에서 자기가 제일 그 실력이 낮다고. 왜냐하면 본인은 이제 병이 나서 온 사람을 치료를 이렇게 해주지만 우리 형들은 그 사람이 병이 안 걸리게 한다고. 그래서 그 형들이 진짜 명이라고. 네. 제가 명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아예 이런 거 근처도 못 가게 하잖아요. 들어가지 말라고. 최소한 안 물리게 해드리는 거죠. 그죠? 근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가서 물어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괜찮다라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거래가 아직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뉴스 보면은 천일염 사재기 한다고 기사 많이 나올 때가 여기였거든요. 네. 재료가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굉장히 안 좋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안 좋은 조언이죠. 왜 안 좋은 줄 아세요? 공짜잖아요. 공짜 조언이 제일 나쁜 조언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주식 하시면서 공짜 좋아하지 마세요. 공짜 좋아하지 마시라니까. 네. 공짜 좋아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사람 없어요. 이런 얘기하면 그러면 회비 내고 들어가면 무조건 돈 버느냐? 네. 고생은 덜 하십니다. 시장이 좋을 때 수익 많이 내드리고요. 시장이 어려울 때 손실을 최대한 안 나게 해드립니다. 왜 올라가는지 왜 떨어지는지 같이 고민하고 얘기해드리고, 심리 불안하면 심리 잡아드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거예요. 서울에 강남에 유명한 학원들 있죠. 거기에 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왜 몰려다니는 줄 아세요? 왜일까요? 선생님이 너무 예뻐서 잘생겨서?
공부 시험 잘 가르쳐줘서 공부를 잘 하게 해줘서 아니에요. 그쪽에 교육 전문가한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그 친구들 원래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데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 있으면 한눈 안 팔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모여 있는 거래요. 그 학원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이 거기에 모여 있으니까 더 모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식 리딩방 그죠? 이런 데도 그런 식으로 이제 회원들을 관리하고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면 참 좋거든요. 우리 회원들이 그런 걸 되게 잘하세요.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라 프로예요, 프로. 매매를 막 미친듯이 해서 프로가 아니고 다 겪어봤기 때문에 점잖거든요. 그냥 강남 대치동 유명 학원이라 우리 방이 비싼 거예요. 우리 방 라이브 들어오시죠? 진짜 조용해요. 조용하다니까요. 공부 잘하는 학원 가보세요. 조용하지. 그죠? 모여있으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 말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정보 물려가지고 이제 가시면 다 그냥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저 같으면 이런 거 아예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좀 자세하게 얘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길어지는 거죠. 근데 거래가 아무튼 앞에보다 적어서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라니까요. 며칠 전에 그거 강의해드렸잖아요. 대량 거래 매매 기법이 많이 바뀌었다고. 제가 그때 그 얘기 왜 했겠어요? 이쪽에서 대량 거래 터질 테니까 조심하시라고 미리 해드린 거 아니에요. 여기랑 비교하면 대량 거래가 아닌 것 같지만, 그죠? 아닌 것 같지만, 자, 여기 제일 많은 거, 그 다음에 요거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항상 고점이었습니다. 이 정도가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많은 거라니까. 이게 왜 적어요? 많은 거지. 많은 거라니까. 그리고 이날 분차트 확인해 봤어요? 어떻게 떨어졌는지. 급등했다가 이렇게 머물다가 떨어졌으면 세력이 여기서 팔아먹은 거거든요. 네.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세력이 팔아먹은 거예요. 이게 나오면 안 됐는데 이게 너무 빨리 나와버렸어요. 보라티알 때문에. 네, 보라티알은 잘못이 없죠. 인상가가 따라간 게 잘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어제 한 대 얻어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한 대 얻어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목들이 다 빠졌잖아요. 어제.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개미들이 이제 쳐다보겠다가 어이쿠야 그러면서 다 던진 거야. 이제 내 종목도 떨어지겠다 그러면서 지수는 빠지지, 개별주 투매 나오지, 인상가 급락하니까 관련주 후발주자 들고 있던 사람들이 다 던져버린 거예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게 나오면 사시면 안 돼요. 이건 회복 가능성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21선까지 이렇게 붙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이렇게 줄어들면은 사람들이 참아요. 여기서 장대 항공을 기대하면서. 근데 요즘에 그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한 15년 전에는 거의 무조건 나왔거든요. 한번 반등 나오고 떨어졌어요. 대부분은. 근데 요즘에는 그냥 녹여버려요. 소금 인형처럼 그냥 녹여버려요. 이런 거는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대량거래 터졌고, 그리고 최고가 직전까지 갔어. 됐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기에서 맨날 천일염 품절됐다고 뭐 그런 기사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사람들을 천일염 테마 주고 급등하는 거 다 알았는데 가겠어요? 안 된다니까. 제가 오죽하면 얼마 전에 왜 똥파리라는 얘기 왜 했겠어요? 미술 많이 쓴다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똥파리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 얘기 왜 했겠냐고요. 이 사람들 모여댕겨요. 그분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요즘에? 어디 갔을까요? 그분들 어디가 있냐면 여기가 있어요. 요즘에 신규 상장주, 오픈롤 이런 거. 오늘 어디까지? 오늘 저기 200% 급등했거든요.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바꿔놨어요. 신규 상장주인데 오늘 200%까지 올라간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모가에, 그러니까 그날 그 상장한 당일날 있죠. 원래는 공모가에 200%에서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더블이죠. 그리고 상한가 한 방 가는 게 전부였는데, 아니 그게 어디였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모가가 10,000원이다. 그러면 옛날에는 시초가가 20,000원 정도까지는 돼요.
여기서 상한가에 가면 30%니까 26,000원이죠. 그러니까 요렇게까지만 이게 그날 시초가 상장한 날 이게 맥시멈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바꿔놨는데 26일이니까 이번 주 월요일부터 바뀌었는데 공모가의 4배까지 갈 수 있어요. 공모가가 10,000원이다. 오픈롤이 실제로 공모가가 10,000원이거든요. 10,000원인데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40,000원까지 갈 수 있어요. 40,000원까지. 그 수익률은 300%죠. 30,000원까지 올랐어요. 신용 미수 쓰는 사람들, 특히 미수, 이틀, 3일짜리 미수 쓰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오픈롤 이런 데로 안 가겠어요? 어제 CQ센도 어마어마했지만 이거 말고 아까 하나 더 있잖아요. 잠깐. 오픈롤 말고 알맥. 오늘 이거는 저기에요. 공모가가 5만원짜리인데 이건 어디까지 갔냐면 18만원. 그러니까 5만원에 4배면 20만원이잖아요. 그럼 거의 다 갔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18만원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면 여기 차트 왼쪽 끝에 보시면 돼요. 255%, 257% 돼 있죠? 여기까지 간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여러분은 저기 아까 미수 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대한재단 같은 거 공략하겠어요? 아니면은 알맥이나 오픈롤 가서 매매하겠어요? 일반 급등주 할 것 같다. 아니다. 오픈롤 알맥 같은 이제 신규 상장주 노릴 것 같다. 2번 찍어보세요. 그냥 기존 방식대로 할 것 같다. 아니다. 이런 거 신규 상장주 가서 받아칠 것 같다.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이건 뭐 생각해볼 것도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제가 만약에 미수 쓰는 개미라면 저 같아도 여기 가겠습니다. 뭐하러, 그죠? 네, 뭐하러 그래. 전 매매 안 해요. 또 오해하지 마시고. 네. 저 같아도 여기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장점이 있죠. 무슨 장점? 여러분들 종목이 이제 편안해지겠죠. 파리가 자꾸 날라오면 좋으세요? 아, 나 싫던데. 난 파리하고 모기가 너무 싫어요. 왜냐면 쫓아도 다시 오니까. 그쵸? 쫓아내도 다시 와요. 너무 싫어 진짜. 네. 제가 어지간하면 살생을 안 하는데 파리는 보이는 대로 죽여버린다 저는. 길 가다가 개미가 보이면 제가 피해 댕겨요. 보이면 뭐하러 죽여요, 그죠? 그 열심히 사는 애를, 그죠? 네. 주식하면서 개미는 더 안 죽여요 저는. 열심히 사는 애 길 왜 밟아요? 그죠? 먹고 살려고, 그죠? 조직을 위해서 헌신하는 애인데. 근데 파리는 보이면 죽여버린다 저는.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몰려가면 여러분들 종목은 더 편안하게 갈 겁니다. 주가가 급등하다가 왜 흔드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 내보내려고 자꾸 이제 털면은 또 붙고 또 붙으니까. 근데 이쪽 가서 이제 신났어요. 이제 당분간 안 올걸요? 안 올 거예요. 이제 여기가 다 몰려가 있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심리를 알고 한 것 같아요. 이걸 윤석열 정부가 잘했을지 잘한 건지 아닌지 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서 한 것 같아요. 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을 딱 하니까 200%, 300%, 400%막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다 이로 달려들죠. 한탕을 노리고, 그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른 종목들은 좀 편안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드디어 급등을 시작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가까지 좀 빨리 가겠죠. 그죠? 네. 옛날에 막 비둘기호 막 이런 거, 비둘기호 요즘 사람들 잘 모르겠지만 비둘기호 아시죠? 옛날 분들은, 그죠? 네. 어지간하면 다 쓰지 않습니까? 명마다, 그죠? 근데 KTX나 새마을호는 뭐 그냥 웬만하면 지나가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게 좀 빨리빨리 수익들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실 겁니다. 네. 아직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오늘 이거 보면서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머리 잘 썼다 이러면서. 누가 이런 정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머리 잘 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다시 원래도 인상가로 가서 인상가 이런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좀 얘기해 드릴게요. 종목들 이제 보면서. 그러면 보라티알은 회복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단 대한제당처럼, 그죠?
호재가 센 게 나오면, 돌발 호재가 나오면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든지 다 그래요. 근데 돌발 호재가 안 나오는 한은 여기로 회복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린 사람들 매수가가 대부분 여기일걸요. 21,000원 전후일 거예요. 21,000원 전후.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4,000원 올라가야 되는데 17,000원에서 4,000원까지 올라가려면 20%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힘들 겁니다. 떨어지고 나서 보면 대량 거래거든요. 다. 그 매물대가 여기 어마어마하게 셀 거예요. 제가 세력이면 이거 안 올릴 것 같은데, 그죠? 그리고 개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요 지점에서 신용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신용이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차트도 너무 거래도 좋고 차트도 좋으니까 옛날 기법 차트인데 들어가서 물린 거예요. 보여드려요? 신용 늘어나는 거 무지하게 많이 늘었어요. 순간적으로, 그죠? 네. 독사가 코브라가 머리 들듯이 촥 하고 들어가죠. 비유가 좀 그렇죠. 머릿속에 쏙 들어가시라고. 코브라가 탁 머리 들고 있는 거잖아요. 신용이 확 들어오니까 에라 이것들아 확 들어버렸어요. 신용 쓰지 마세요. 신용 쓰시면은 동네에 북된다니까요. 맨날 의도 터지고 댕겨요. 세력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아요. 신용 쓰지 마세요. 폐가망신 한다니까. 그 다음에 신성홀딩스. 요것도 회복하기가 어려운 차트예요. 왜냐면은 대량 거래 터졌고요. 그리고 동네방네 소문 다 났고 정거점 갔다 왔고 이미 다른 걸로 가다가 후쿠시마 천일염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 뭐예요? 할 만큼 한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렸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이러시겠죠?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본전에서 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욕심이에요. 어쩌다가 본전에 올 수도 있는데 10번 중에 9번은 안 와요. 손실이 20%다. 그러면 손실이 반등 나와서 손실이 10%로 줄어들었다. 그럼 저 같으면 잘라버립니다. 제가 뭐 물릴 일도 없겠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사가지고 막 그러시면 안 돼요. 나 지금 피곤해진다니까. 그 다음에 샘표도 같이 갔죠. 샘표. 자,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후발주자들이거든요. 샘표도 상한가 나왔습니다. 상한가가 나온 후발주자인데 어디까지 갔어요? 정고점 여기까지 갔죠, 그죠? 그리고 거래도 많은 거예요. 아, 여기보다 적은데요? 이날은 딱 하루만 거래가 이만큼 터졌거든요. 근데 최근에 여러 번 터졌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할 만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말이 없이 주르르르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샘표가 계속 가니까 샘표 식품이 뒤에서 갔죠. 근데 이것도 이제 이거 상한가는 안 나왔어요. 거의 끝물에 간 건데 이 친구는 벌써 다 내려갔어요. 아, 그래도 들었다 놓은 거 보니까 눌림목 아닐까요? 눌림목 같아 보이죠? 들었다가 꼭 눌렀는데 아니죠. 눌림목은 뭐냐면 티 안 나게 어느 특정 저항에 걸려서 들었다가 확 놓는 거예요. 거래 터졌다가 거래 없는 거니까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해먹은 거지. 거래량을 보세요. 여기도 많잖아.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자면 빈 빵 봉지. 봉지 안에 맛있는 빵이 있어요. 뜯어서 먹었어요. 봉지만 남은 거예요. 찢겨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 빵 봉지. 이거는 해먹은 거라니까요. 해먹었다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진짜 해먹은 거예요. 이게 눌림목이라고요? 환장하는 거예요. 대량 거래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들고 있으라고요? 이건 뭔데? 이 거래량을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뭐가 대량 거래량이 아니에요. 이게 상장되고 나서 이런 거래가 터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여기서 비슷한 게. 근데 이때보다 지금 훨씬 많아요. 근데 그때도요. 보세요. 이만큼 갔거든요. 여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이건 빼는 겁니다. 잘 보시면 그 당시에 이만큼 갔죠? 여기서부터 잡는다. 그 다음에 이만큼 갔잖아요.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먹는 건 아니랐을 때 그건 이만큼 같죠, 그죠? 대충 했는데 세 개를 모아볼까요? 비슷하죠? 거래도 비싸고 이게 뻔한 거였는데 근데 이걸 사는데 여기서 왜 살까요? 뉴스 보고 더 간다 싶으니까 들어온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들은 추천하니까 더 간다고 하니까 맞아 1001년 맞아 이러면서 이런 거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랑 다른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종목만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이지바이오나 이런 게 이제 그 슈퍼 엘니뇨 수혜주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사료, 축산물 뭐 그쪽이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어요. 근데 떨어지죠. 그냥 투에 좀 나오는 거죠. 이지바이오. 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이거 작년에 이거 상한가 갔던 겁니다. 동물 쪽에 문제 생겼을 때. 근데 이번에는 그냥 준비만 하다가 말았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데 신송홀딩스도 이러다 갔어요. 신송홀딩스가 지금 되게 많이 갔죠. 신송홀딩스가 처음에 이지바이오처럼 요러고 있다가 간 거라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뭐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신경 쓰지 말라니까. 이러다가 이제 휙 날아가는 거예요. 이지바이오가 이제 뭐 대충 그런 모습이죠. 근데 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사지 마세요. 왜 언제 갈지 모르거든요. 언제 갈지 몰라요. 괜히 사놓고 제일 원망하지 마시고. 근데 아무튼 이거는 시작도 안 했어요. 그죠? 그리고 팜스토리 이거는 뭐 좀 만들다가 투에 나온 거예요. 뭐 좀 만들려고 좀 만들어서 해볼까 그러다가 보류 그죠? 그렇게 보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그냥 바닥에 쫙 배붙이고 있는 거 KCP다. 무슨 일이 있나요? 사료주죠? 대주산업 네. 그죠? 네. 이지바이오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펌스코 올라가다가 보류 이런 케이스 고려산업 만들어놨죠, 그죠? 네. 근데 사지는 마세요. 왜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어떤 재력으로 갈지 대충 짐작은 되는데 여기서 그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제당은 어떨까요? 설탕 가격이 더 추가적으로 급등했으면 여기서 더 올라갔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세력이 팔아먹은 게 아니고 잘 보세요. 상한가 나오고 나서 그대로 눌렀는데 거래가 없어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하면서 돈이 보이죠. 그때만 돈이 보이고 그 외에는 거래가 없죠. 이거는 눌림목이었던 거예요. 뭐 좀 해보려고 했는데 설탕값 폭락하죠. 갑자기 정부 경제부 총리가 실세인데 그죠? 그분이 라면값 좀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라면 회사들이 뭐라 그래요? 예 내린다고? 아까 그 대한제보니까 거기도 밀가루값 6%인가 내린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이고야 이러면서 막 판 거예요. 개미들이. 이거는 팔주식이 아니었는데 개미들이 오판한 거예요. 뉴스 보고 오판한 거죠. 라면 값을 내리긴 내렸는데 뉴스 나오잖아요. 막 예, 내리겠습니다. 예, 내릴게요. 막 이랬는데 제일 많이 팔리는 라면은 라면 값을 안 내리고 잘 안 팔리는 거 그것만 내렸다면서요. 뻔하지. 나중에 먹는 거 관련주들 있죠. 지금 테마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뭐 슈퍼엘니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근데 아무튼 많이 갈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은데 지금은 테마주로 움직이지만 나중에 1, 2년 지나서 보면 실적으로 무지하게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먹는 거. 비록 저기 뭐예요. 식물이 먹든 사람이 먹든 가축이 먹든지 뭐건 간에 먹는 거 잘 보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의 최고의 수혜주가 누군 줄 아세요? 가공회사들이거든요. 가공. 우리나라 그 대형 제과업체들 다 자기들이 가공해서 유통까지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기름은 안 나지만 기름을 들여다가 수입, 원유 수입, 가공, 유통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정유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거기에다가 기름값이 올라갈 때는 빨리 올리고 원유값 급등하면 유가 떨어질 때는 천천히 반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가 이득을 이제 버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 때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가 폭등했을 때 그때 고래밥 파는 회사, 초코파이 파는 회사, 뭐 다 난리, 간장 파는 회사 뭐 다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날라간 게 화장품이요. 그 다음 기술. 이게 다음에 시간 나면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시간이 또 부족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부터 저기 돌려보세요. 남겨놨으니까. 그래서 결 정리를 좀 해드리면, 반등이 회복 가능성이 없는 건 뭘 보셔야 돼요? 고점을 과열돼서 고점 찍었을 때 개미들이 샀냐 안 샀냐, 대량거래 터졌냐 안 터졌냐, 그리고 거기에서 개미들이 들어왔느냐, 신용이 늘었느냐, 미수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해코지를 해놨느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게 선발주자였냐 후발주자였냐, 후발주자 중에서도 되게 늦게 올라가는 게 있거든요. 그것까지 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보여요. 아, 끝난 거였구나. 근데 그런 경험을 이제 몇 년 동안 많이 하면 딱 보면 알아요. 아침 8시 반밖에 안 했는데 그날 대충 거래량이 보여요. 오늘 거래가 억수로 많이 터지겠다. 회원들한테 몇 호 사인 내야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해가 있으시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실력들을 많이 키우셔야 돼요. 아셨죠? 네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뒤에 또 우리 김 실장님 또 방송하시니까, 김 실장님이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그 아스팜탄 있죠? 아스파탐 수혜주 이제 상세하게 얘기해 주신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들어가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 아스파탐 관련주는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할 것 같아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은데 한두 번 더 상승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래 막 1, 2주 이상씩 가지는 않을 것 같고, 길게 가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얘기했었던 사료주나 아니면 음식료 있죠, 음식료, 아니면 뭐 축산물, 수산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쪽을 좀 잘 보세요. 남들이 AI 뭐 로봇, 그죠? 뭐 이런 거 막 엔비디아 타령할 때 거꾸로 가시라니까. 지금 개인들 다 엔비디아 그러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 뭐 보시라고요? 소돼지가 먹는 사료주 같은 거 잘 보시라니까. 남들과 다른 길을 가게끔 해드리잖아요. 아, 저도 이제 넥타이 딱 메고, 그죠? 셔츠 예쁜 거 딱 입고 나와서, 그죠? 네. 사자산업이나 AI, 엔비디아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나 폼나요, 그죠? 근데 지금 냄새나게, 그죠? 모양 빠지게 사료주를 왜 얘기하고 있겠어요? 저는 축산업 종사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고 싶지도 않고 안 맞아서 저는 그쪽 일이. 근데 이쪽 얘기 왜 해드리겠어요? 남들이 모르는 걸 하셔야 돼요. 작년에도 그 2, 3월 달에 이쪽 얘기해서 돈 많이 벌게 해드렸지 않습니까? 무방에서, 그죠? 네. 믿고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보세요. 아셨죠? 네. 자, 여러분들 주말 편안하게 잘 보내시고요. 비 또 많이 오고 막 그러니까 어디 뭐 무리하게 멀리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집에서 푹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월요일 날 뵙도록 할게요. 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